안녕하십니까, 최정일입니다. 오늘은 7월 24일이고요. 토요일 주말입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오늘 12시경 동네 커피숍 잠시 갔다 왔어요. 커피 한잔 마시고 왔는데요. 역시 5분 거리 왔다 갔다 하는 동안이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더위가 빨리 사라졌으면 하는 기대감으로 일기예보를 봤더니 앞으로 열흘 동안 계속 비 한 방울 없이 열대야가 지속되는 것 같아요. 최고 기온 한 35도, 최저 기온은 23도, 24도. 그러면 열대야 아닌가 싶어져요. 이 정도면 열대야겠죠? 아이스크림 관련주를 관심 가져야 되나요? 내일은 6호 태풍이 아마 중국 상해로 아마 진입하는 것 같아요. 그 6호 태풍의 중앙 풍속은 초당 60m, 120나트거든요. 이거 사람은 그냥 날아가요.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차도 거의 날아가고 뒤집어진다, 몇 바퀴 돈다 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서 있지 못하는 게 초당 한 30m, 50나트, 60나트인데요. 그 120나트까지 불어버리면 서 있지 못하고 웬만한 거 다 날아간다 보면 되겠습니다. 웬만한 지붕, 간판 다 사라지는데 이번 6호 태풍은 바람이 문제가 아니라 폭우 같아요. 강우, 폭우. 상해로 진입해가지고 베이징을 지나서 몽골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그러면 중국 내륙을 쓸어버리거든요. 중국은 아마 물에 잠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국에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코로나가 끝나고 중국과 무역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중국의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와 줘야 명동 상권도 살아나고 인천 연안부두도 좀 살아나고 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쨌건 중국에 큰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요. 또 8호 태풍은 다음 주 화요일 날이죠. 도쿄만으로 진입하는 것 같아요. 근데 6호 태풍, 내일 진입하는 6호 태풍은 중국의 초강력 태풍이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도쿄만에 진입하는 태풍은 아마 중강급인 것 같습니다. 중형. 그건 초당 한 30m. 사람이 서 있기 힘든 거. 근데 바람이 문제가 아니라 역시 그것도 이제 폭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본을 남쪽서부터 북으로 관통해가지고 동해 앞바다로 사라지는 그런 노선을 보일 것 같아요. 또 9호 태풍도 일본으로 또 오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림픽 기간 중에 아마 2번의 태풍이 일본을 아마 쓸고 지나갈 것 같은데요. 8호 태풍이 지나가도 웬만한 그 실외 경기는 아마 개최하지 못할 걸로 보여집니다. 한 이틀간은 못하겠죠. 엄청난 폭우가 내릴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온난화로 인한 어떤 아열대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태풍도 더 자주 생기는 것 같고 더 강력해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아마 천혜 요새 아주 안전한 지역에 대한민국은 있습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으죠? 그리고 올림픽 양궁에서 지금 금메달을 땄죠. 혼성팀에서 처음 애국가가 울렸고요. 일본에서.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주급 3억 1천만 원 주급.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또 최지만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3점 홈런을 쳤다는 소식도 새벽에 또 들렸습니다. 내일 새벽 8시에는 또 류현진 선수가 또 10승에 도전하는 야구가 또 있습니다. 일찍 가서 또 봐야 되겠죠. 여러분이 올려주신 종목들을 제가 먼저 한번 쭉 살펴봤어요. 통신주, 뭐 SKT, KT, LG U+, 통신주도 좀 해달라. SK 하이닉스 매수해도 되느냐? 에코. 그래서 에코 찾아봤더니 뭐 가수 이름 나오고 영화 제목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자세히 봤더니 뭐 에코 프로비엠이더라고요. 그리고 LNF도 있었고요. KMW가 있었고 현대차, 현대건설 뭐 봐주세요 이런 여러분들의 댓글이 있어서 한번 쭉 살펴봤어요 미리. 근데 어느 분 한 분도 제발 제가 종목명 뒤에 코드번호 좀 적어주세요 했는데 코드번호를 안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낯선 아이디도 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어떤 댓글 좀 친절하게 하라는 의미로 좀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친절하게 할게요. 네. 그 다우지수 먼저 보도록 할게요. 어제 저녁에 다우지수 존수가 사상 최고치 기록했어요. 지난번에 장중 고점이 35,091포인트였죠. 근데 어제 저녁에 종가는 35,061포인트지만 장중 고점은 35,095포인트, 4포인트를 상향 돌파했어요. 대단하죠? 성공했습니다. 미국 다우지수는 이렇게 올라가 주고 있고, 뭐 거래량도 꾸준히 증가해 주고 있고, MACD, 소나, OBV, 뭐 올킬 짱짱짱 올라가고 있잖아요. 좋잖아요. 나스닥도 신고점 냈어요. 이렇게 보시면 직전 고점, 여기 직전 고점이죠? 여기 딱 저항선으로 이 정도 조정받고 올라가지 않겠니 했었는데 딱 조정받고 올라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예뻐요. 이 정도면 거래량도 꾸준히 증가해주고 있고 MACD, 소나, OBV 상승세 보여주고 있죠? 신고점 냈고요. 뭐 5일 연속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너무 부럽네요. 우리 코스피를 보게 되면 한때 우리 코스피가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시무룩해지고 있어요. 이것은 7월 초부터 나타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보여집니다. 코로나, 경제가 위축, 심리 위축 이렇게 보여져요. 이번 코로나 1,500명, 1,600명, 1,800명은 저는 인재라고 보여져요. 인재. 누구나 다 예상했던 바가 나타나는 거 아닌가 싶어집니다. 그래서 제발 좀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정치했으면 좋겠어요. 세금 축내면 세금 축낸 만큼 밥값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코스피 그렇고요. 그리고 또 뭐 88%인가요? 재난지원금? 그거 전 국민 주면 되지. 왜 88%? 그 끝까지 그렇게 차별하고 선별화시키고 그 꼴통 그거 한 놈이 왜 전 국민들을 이렇게 흔들리게 만들고 있고 뭐 국회의원들은 뭐합니까? 그 홍꼴통 하나를 그렇게 이기질 못하나요? 그 선별, 차별, 심지어 뭐 지역색 차별 왜 그런 걸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 주면 되잖아요. 주고 세금도 거dum되잖아요. 또 도리도리는 거들 걸 왜 주니 줄 걸 왜 거드니 또 있던 머리에 든 게 없어 그래요. 네. 한때는 뭐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는지 모르겠으나 30대 이후에는 쓸데없는 거 머릿속에 집어넣겠죠. 거기까지 나눠줄 거 나눠주고 세금 해서 또 많이 버는 놈 많이 걷어들이고 종부세 좀 더 강화시키고 그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종목들 쭉 봤는데요. 그 가장 재밌는 종목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께 먼저 보여드릴게요. 현대차를 제가 펴놨군요. 현대차는 뭐가 고민일까요? 보니까 뭐 실적이 어제인가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쳤다. 글쎄 뭐 실적 때문에 빠질까요? 실적 때문에 올랐었을까요? 현대차 문제는 귀족노조 아닌가요? 귀족노조? 현대차는 그 구내식당 가가지고 밥 먹을 때 자기 사원증 가지고 찍 하고 먹나 봐요. 다 그렇게 먹어요. 제가 있는 저희 소속된 학교에서도 사원증 찍 하고 먹어요. 다 그렇게 먹어요. 어느 회사든지 그렇게 다 먹어요. 근데 노조에서 그걸 반대했다면서요. 뭐 사생활 침해? 바쁘면 11시에도 먹을 수 있고 11시 반에 먹을 수도 있고 12시도 먹을 수 있고 좀 늦게 먹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왜 사생활 침해가 되는지 그 노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 또 노조 반대론자가 아닙니다. 노조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노조가 노조답게 행동을 해야죠. 노조답지 않은 노조는 그는 깡패짓이죠. 그것도. 현대차는 제가 보기에 뭐 큰 걱정은 안 되는데 당장 올라가지 못하니까 아쉬울 건 있겠죠.
둥그렇게 이게 둥그렇게 빠지면 좀 빠질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지금 현대차가 또 빠지면 얼마나 빠지겠어요. 시간이 문제 아니겠나 싶어져요. 실적 때문에 아마 이틀 이렇게 빠졌는지는 모르겠으나 현대차가 실적 때문에 올라갈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 실적이라면 2, 3일이면 끝나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종목이 있어서 그냥 현대차 갖고 계십시오. 어차피 뭐 24만원도 안 팔았고 24만 5천원도 안 팔았잖아요. 이때 좀 10%라도 줄였을 때 안 팔았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팔아야 될까요? 매수요?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재밌는 종목 하나 있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KMW 재밌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종목은 이 회사를 자세히는 몰라요. 근데 이 회사 이름이 제가 낯이 익어요. 낯이 있다는 얘기는 월봉 차트를 봤더니 오래됐더라고요. 2000년도부터 쭉 해왔던 회사라서 제가 이 회사는 언젠가 매매를 했다든가 관심 있게 봤던 회사예요. 네, 그래서 이 회사는 익숙한 이름이다 라고 이렇게 저 기억이 납니다. 이때는 뭐 200원도 갔었고 뭐 1700원도 갔었고 3000원도 갔었고 이때는 만원까지 왔었고 19년도에 뭐 8만원도 갔다가 작년 초에는 5만원 4만원까지 갔다가 또 9만원 8만 9천원까지 갔다가 지금 밀렸는데요. 이런 모양이세요. 일봉 차트 보니까 아마 이렇게 뿅 나와가지고 아마 매력이 확 땡긴 것 같아요. 대량 거래 터지면서 뿅 하니까 이거 봐서는 참 좋아요. 지금 쭉 내려오다가 60일선 저항받고 쭉 내려오다가 모처럼 지지선을 강하게 상향 돌파하는 대량 거래한가 뿅 올라갔어요. 이거는 뭐 차트 보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이거는 뭐 지나가다가 무조건 쌍피죠. 쌍피 무조건 매수할 종목인데 아까 말한 월봉도 한번 봤어요. 월봉 첫째 봉우리, 둘째 봉우리, 셋째 봉우리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래량이 제가 보기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 월봉 차트입니다. MACD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고 지금은 확 내려가 버렸고 이때 거래량 그나마 수반되다가 쫙 내려가 버리고 있는 패턴. 소나도 고점이 쫙 내려가고 있고 뭐 OBV는 버티고 있으나 뭐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 있고 여기서 살짝의 봉우리를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6만 한 2, 3천원까지 만들 수는 있지 않을까 싶어져요. 그 5만원이 제가 보기엔 네크라인 같아요. 이거 마지막 봉우리라고 만들어요. 마지막 봉우리. 살짝 봉우리 만들고 제가 보기엔 이제 죽으러 갈 것 같아요. 5만원 깨면 제가 보기에는 좀 험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량이 좀 급하게 죽어버리잖아요. 주봉도 볼까요? 비슷한 양상이에요. 고점 한번 냈죠? 고점도 냈죠? 쫙 죽죠? 여기서 이제 살짝 움직이려고 그래요. 살짝 봉우리 하나 만들 수도 있어요. 살짝 낮은 봉우리. 근데 거래량 보니까 거래량이 쫙 죽죠? MACD 쫙 낮아지고 있죠? 소나도 계속 낮아지고 있죠? OBV는 버티고는 있으나 거래량이 지금 이 정도면 거의 죽었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라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 반등이에요. 길게 본다면. 근데 가장 무서운 건 5만원이 아마 네크라인 같아요. 5만원. 언젠가 5만 5천원 갖고 6만원 내지 6만 5천원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요 정도 봉우리 아니겠나 싶은데 요 정도 봉우리. 직전 고점이죠. 요 정도 5만 7천원 네, 요 정도 좀 더 크게 보면 요 정도 6만원 내지 6만 1천원 요 정도 네. 여기 봉우리 살짝 나오다가 5만원을 깨지고 내려가면은 하염없이 내려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PNF도 그렇고요. 5만원. 네. 좀 위험한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일봉 차트가 네, 유혹하기 딱 좋은 종목. 일봉만 봐서는 무조건 사도 됩니다. 저항선 돌파했으니까 사세요 라고 하고 싶은데 이 직전 고점 57,000원 또는 여기 6만원
67,000원까지는 그렇고요. 65,000원 언저리가 아니겠, 62,3,000원 언저리가 아니겠 싶어요. 여기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산다면 저는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5만원 깰 때는 무조건 팔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5만원 깰 때는. 혹시 따라갈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예전에 보니까 대량거래 터지고 이거 횡보하죠. 대량거래 터지고 쭉 내려간 것도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저항선 돌파하는 대량 거래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오름선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상투 부근일 것 같아요. 이 정도가. 근데 주봉 받겠지만 이거는 위험한 마지막 상투일 가능성이 있어요. 위험한 마지막 상투. 그 5만원 깨질 때는 많이 빠지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사겠다고 질문한 건지 팔겠다고 질문한 건지 제가 확실히 안 봤는데 KMW는 좀 위험한 것 같다. 갖고 있다면 매도 시점을 잘 잡으시고요. 5일선 매매를 하시든지 해서 5일선 갖고 있다가 5일선 올라갈 때 5일선 깰 때 그때 파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굳이 제가 매수한 말은 못하겠어요. 여러분 잘 팔고 나와야 되는데 못 팔았다가는 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갖고 있다면 잘 팔고 나오시라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 같아요. 이 정도니까. 됐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하고 LNF를 가지고 있는데 SK하이닉스를 샀다가 SK하이닉스 팔고 에코프로비엠과 LNF를 샀는데 팔고 다시 SK하이닉스로 갈까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SK하이닉스는 당분간 매수는 하지 마세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누차 말하자면 매수는 제가 하지 말라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요. 보니까 많이 올랐네요. 보니까 18만원서부터 28만원까지 그러면 10만원 올랐나요? 10만원 올랐으면 50%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제 팔 때가 됐냐 물어봤는데 11선, 5일선은 깼으니까요. 11선 깰 때 파세요. 지금 11선이 26만 1천원이에요. 주가는 27만 2천원이고요. 어제 종가로 26만 1천원이 11선이에요. 근데 그저께는 25만 6천원, 어제는 26만 1천원, 하루에 5천원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 날은 그 26만 6천원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26만 6천원. 그래서 11선 깰 때 팔아도 현 가격대랑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걸로 판단돼요. 내일 당장 뭐 폭락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엔 얘가 여기서 출렁출렁 하다 빠지겠죠. 그러니까 11선 깰 때 그때 파세요. 얘가 또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거래량 봐서는 뭐 크게 어느 정도 상투 확인은 된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래도 11선 깰 때 혹시 모르니까 주시량은 혹시 모르니까 11선 깰 때 그때 파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5천원씩 올라가요. 다음 주 월요일날은 26만 6천원, 다음 주 화요일날은 27만 1천원 가까이 올라갈 겁니다. 어제 종가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11선 깰 때까지 놔둬보시고요. 네. LNF는요, 얘는 11선 깼고 뭐 길게 위에 꼬리 달았기 때문에 뭔가 매도세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얘는 팔아도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얘는 팔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11선을 하루 더 보시고, 근데 아마 월요일 날은 밑에 꼬리 달고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팔아도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네. SK하이닉스요? 이제 지금 뭐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고 바닥 확인도 안 됐고 올라간다는 기미도 없고,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사도 괜찮아요.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사도요. 지금 역별 상태다가 내려가고 있잖아요. 역별 전환돼 가지고 정별로 전환돼 가지고 정별 상태 되는 거 보고 사도 쭉 올라가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서둘 게 하나도 없어요. 고점 높아지고 저점 높아지고 고점 낮아지고 저점이 지금 낮아지려고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LNF는 좀 팔더라도 매도하더라도 매수는 아직은 아니니까요.
매수는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현금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 다음에 현대건설인가요? 현대건설은 뭐 증자 있다고 이야기했었나요? 증자? 근데 증자가 요즘에는 악재입니까? 왜 이렇게 밀렸어요? 근데 현대건설은 가지고 있어도 뭐 크게 손실이 안 났잖아요. 10%도 지금 손실이 안 난 것 같은데, 네. 뭐 이 정도 대량 거래량 터지고 이 정도 장대 음수 맞았으면 또 물량을 좀 줄여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항상 팔 때는 가능한 반등이 나올, 이 정도 했고 이 정도 하면 반등을 하면 나올 거예요. 반등 시 한번 물량을 좀 줄여보시기 바라요. 여기서 돌아선다면 이 정도 충격을 받았으면 21선이 제가 보기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목표치 아니가 이렇게 싶어집니다. 58,000원 정도인데. 현대건설은 한번 일부 분할 매도 시간 해보시기 바라요. 한 4분의 1 정도씩 분할 매도 반등 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대차에 대해서 그 매도할 때 여러분들 그 요령인데, 매수나 매도할 때 제가 여기서 사신 분들 주식하지 마세요 아마 했던 것 때문에 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얘기 왜 하냐면 물론 지나가고 나서 얘기해요. 지나가고 나서 얘기인데, 현대건설이 이렇게 급등하잖아요. 그 한라산 꼭대기 마지막 500m 아니겠어요, 이거?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급등해서 올라가는 이런 종목을 따라가고 싶었을까요? 이렇게 반등시, 조정시 매수라면 모르겠으나, 급등시 현대차를 따라가는 거는 현명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매수할 때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연습하는 게 필요한데, 조정시 매수하는 연습을 해보시고요. 매도는 반등시 매도하는 연습을 좀 해보세요.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초보자들은 올라가면 사고 빠지면 팔고, 이게 초보자들이 매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봤을 때 해보니까 손해더라. 그러니까 추세가 살아있을 때는 조정시 매수하고 반등시 매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이런 걸 받아들이지 마세요. 항상 조정시 매수한다, 반등시 매도한다. 그래서 여러분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추세 분석에서 21선이나 11선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내려올 때 11선 근접할 때 매수한다라든가, 또 11선 깰 때 판다라든가, 여러분들이 그런 것만 인식을 해도 괜찮거든요. 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겠죠. 그게 11선, 21선, 뭐 지표까지 안 보더라도 그런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져요. 그렇게 해야 이 시장에서 살아남아요. 추격 매수하고 뭐 따라가면서 매도하고 해가지고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지요. 통신주만 남았나요? 통신주 한번 보도록 하죠. SK텔레콤, 이게 지금 주봉 차트예요. 주봉 차트. MACD, 뭐 소나, OBV인데 아직까지 뭐 심각한 정도는 아니에요. 지표는요. 그래서 이번 주에 거래량이 좀 증가해졌고요. 이 21선까지 지금 20주 이동평균선까지는 온 것 같아요. 아마 다음 주에 반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반등 나올 것 같은데, 거래량도 증가해졌고, 아마도 음선이 워낙 커가지고 31,000원대, 뭐 1,500원대 많이 본다면 32,000원까지 가긴 좀 어렵고, 이 정도 아니겠나 싶어져요. 반등 좀 나오지 않을까요? 21선 당연히 깨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기서 수렴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 싶어져요.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렇게 주르륵 밀렸으니까 뭉쳤고, 이동평균선이 뭉쳤고 주르륵 밀렸고 직점 저점 깼고, 아무래도 지금과는 분위기가 다르다. 저점 높아졌다가 이제 고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이 뭉쳤다가 추락하는 형태잖아요. 근데 대량 거래량은 증가했어요. 빠지면서. 그래서 이번 주에 반등은 나올 것 같다라는 거죠. 반등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반등 시점 나올 때 한번 줄여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보는 겁니다.
제가 보기 이 종목도 뭐 고점 대비 크게 빠지지 않았잖아요. 10%도 안 빠진 종목 같거든요. 이번 주 혹시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거래량도 있고 하니까 반등 시점 이용해서 네, 한 3분의 1 내지 2분의 1 정도 한번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건 또 장대 거래 하면 또 그 장대 양선 나오는 건데요. 그럼 또 행운이 너무 또 많이 따르는 거고, 일단은 네, 지금과 분위기는 좀 다르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통신주도 보니까 좀 각계 전투를 벌이는 것 같긴 해요.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지 않니 이렇게 보여집니다. KT가 제일 똘 때려 보입니다. 이게 주봉 차트고요. 괜찮죠? 거래량 이번 주 거래량 좋았고 긴 장대 양선 나면서 직전 고점 깼고, 그렇죠? 5주하고 10주 이동 평균선 딱 지지받고 올라가지고 있고, 그래서 KT는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일봉 차트가 지난 금요일 날은 소폭 밀리긴 했는데요. 0.5%. 이것도 요 11선이라든가 이 직전 고점이죠. 요 가격대 딱 장중 이 정도 왔다 갔거든요. 5일선. 네. 5일선이라든가 요 11선 보고 매매하시면 단기적으로는 그 매매는 좋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단기적으로. 근데 지금은 주가하고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 상태 돼가지고 올라가는 모양새잖아요. 이런 종목을 쉽게 팔면 안 되죠. 항상 매도는 확인 후 매도죠. 아직은 매도는 아닙니다. 이 종목은. SK텔레콤하고 KT하고 지금 조금 네, 차별화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KT하고 SK텔레콤하고 조금 모양새가 달리 움직이는 것 같다. 각계 전투하는 것 같다. KT는 어제까지 움직임 봐서는 무난해 보이고 좋아 보인다. 정배열 상태고 이동평균선들이 상승해주고 있고, 네, 주가가 상승해주고 있고, MACD, 소나라든가 OBV가 다 좋고 거래량도 증가해주고 있고, KT는 좋아 보인다. 왜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차트는 좋습니다. LG U 플러스 보도록 할게요. 나빠 보이진 않잖아요. 조금 무거워졌는데 그 목요일 날이죠? 대량 장대 양선 나오고 거래량 증가해주고 있고, 뭐 아직까지 21선, 5일선, 뭐 11선, 61선 지지받고 있고, 나쁠 거 없잖아요. 항상 우리가 매도는 확인 후 매도예요. 상투 매도는 없거든요. 이러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겠으나 금요일까지만 봐가지고는 무난해 보인다. 뭐 AMAC드라든가 소나도 다시 살아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LG U 플러스는 갖고 있다면 고라고 보여집니다. 매수는 저는 여러분께 매수는 당장 권하고 싶진 않아요. 단지 우리 종합주가지수가 왜 다우지수와 나스닥에 비해서 한때 더 좋았었는데 위와 같이 신고점도 못 내고 이렇게 헤매고 있는지 그게 단지 아쉬울 뿐입니다. 다 했나요? 현대건설, 현대차, KMW, LNF, 에코, SK하이닉스 다 한 것 같아요. 뭐 또 오늘 시황 들으시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종목이 또 있으면 일요일은 제가 못하겠지만 월요일 날 시황 때 여러분이 그 질문한 종목 먼저 하고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서 월요일 날 종목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 하고 싶은 말 댓글에 마음 놓고 올려주시면 제가 조금 더 자숙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좀 더 친절하게 제가 녹음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집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 그 주말, 마지막은 아니죠. 네, 토요일과 일요일 무더운 여름이니까요.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